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구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HBM의 슈퍼사이클도 있지만 이번에 중심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왜 삼성전자가 이번 7년 만에 온 슈퍼사이클의 중심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미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I가 촉발하는 HBM 수요, 이거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면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7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7년 만이라는 거는 2018년을 얘기를 합니다. 세미컨덕터 슈퍼사이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재고가 바닥이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추격차 생산 능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부족을 단기간에 해결할 방법은 별로 없고 그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자,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습니다. 글로벌 D램 재고가 평균 3.3주랍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평균 8주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평균 3.3주라는 얘기죠. 어마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DRAM 가격이 급등을 하고 슈퍼사이클 진입 신호가 확실하다는 거죠. 자,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반도체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의 그 재고 사정은 어떤가? 삼성전자가 재고가 한 6주 정도, SK하이닉스가 2주, 마이크론이 2주 정도로 삼성전자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사실은 비상상황입니다. 2주라는 건 비상상황입니다. 안견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님이 말씀하시기를 D램 메모리의 평균 재고는 8주 정도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삼성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2주라는 거는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자 측에서는 물량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심화될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교적 재고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6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8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9월달이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마 추석을 쉬고 나서 한 10월 중순경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건데 거기에서 아마 재고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D램 평균 재고 기간을 볼까요? 어깨 평균 3.3이에요. SK하고 마이크론 2주고 삼성은 6주입니다. 그리고 2018년 슈퍼사이클, 이게 7년 전이죠. 요때도 3, 4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이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자, D램 가격은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DDR4고 여기가 붉은색은 DDR5입니다. DDR4는 지금 6.3달러, DDR5는 7.5달러까지 됐습니다. 지금 엄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1점 몇 달러 하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6달러, 7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웨이퍼 투입량을 한번 볼까요? 3분기 기준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의 통계입니다. 삼성전자가 193만 장, 월 기준입니다. 월 SK하이닉스가 150만 장, 마이크론이 120만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과 범용 D램 모두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가 HBM을 지금 많이 생산을 안 하면서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캐파가 많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 캠퍼스나 평택 캠퍼스를 통해서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여력은 충분하다. 할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또 잘 하는 게 뭐냐면 생산 원가,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특히 이렇게 범용 D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것은 틀림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촉발하는 공급 부족, 범용 메모리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SK 하이닉스나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생산 라인을 HBM으로 돌렸고 범용 메모리 쪽에는 지금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HBM을 덜 생산하다 보니까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는 HBM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몇 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오로지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로 그런 실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겁니다. 자, 공급 부족 확산 경로를 보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HBM 수요가 급증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전부 다 D램보다는 전부 다 HBM 그 생산으로 라인을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HBM 생산 전환으로 해서 범용 D램인 LPDDR, GDDR, DDR4, DDR5가 생산량이 급감했던 거죠. 그래서 DDR4 이제 8GB가 6.3달러로서 연중 최고치, 그리고 DDR5 16기가가 7.5달러에서 연초 대비해서 2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범용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의 3분기라든가 4분기 실적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 투자와 초격자 전략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평택 캠퍼스 P5 공장 건설이 재개되고 P4 페이지 4의 라인이 이제 증설이 가속화되고 있죠. 밑에 제가 이게 늘 사용하던 그림이죠. 지금 여기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완성이 되고 여기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6월 10일부터 장비가 들어온다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아마 가동 준비, 그리고 여기에 만약 설비가 다 들어온다고 해도 전체 그 D램의 8대 공정의 장비를 다 맞춰 가지고 그거를 초기 가동을 해서 생산력을 끌어올리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쯤 돼야지만 이 P3 페이지 3에는 아마 생산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그걸 램프업을 계속 하겠죠. 그리고 페이지 2는 잘 알다시피 셧다운돼 있죠. 공사 중단돼 있고 지금 여기 페이지 4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대기방지 시설 외부에 지금 여기 크레인이 여기 하나 서 있고 이렇게 지금 2개 세우고 있고 이쪽에 또 2개 있고 쭉 세우고 있습니다. 11개가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화성 캠퍼스와 평택 캠퍼스의 원C D램 기반의 HBM4, CXL D램이라든가 이런 메모리 기술들을 뭐 기술이라든 생선 초격차, 특히 뭐 GDDR 같은 경우는 독점적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 P4, P5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기술인들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건설 공사 일정에 들어갈 겁니다.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반도체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냐?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7년까지 정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17년, 18년에 슈퍼사이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중에서도 21년, 22년에도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조금 강도는 낮았죠. 현재로서는 범용 메모리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청주 M15, 그 다음에 용인 원삼의 Y1 팹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범용 메모리 라인이 아닙니다. HBM용입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미국 이렇게 하고 있지만 HBM에 아마 고가의 그런 D램 쪽에 아마 집중이 되고 있을 겁니다. 공급은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는 반면 수요는 AI와 이제 일반 서버 양쪽에서 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AI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때 아니면 1차 코로나 그 전쯤이죠. 그 전쯤에 구축했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꾸는 시기, 교체 수요가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당분간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많이 향상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수혜가 되는 것은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실적이 한 10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이제 4분기에 뭐 9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도 있지만은 10조 이상을 얘기하는 그런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SK 하이닉스는 이번 3분기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릴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당한 수익을 볼 것인데, 범용 메모리 반도체의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혜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매출과 또 영업이익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업계에서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27년에 정점을 찍은, 정점이에요.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7년 돼서 28년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결국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이번 슈퍼사이클에 가장 많은 과실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HBM 중심이 아니라 AI가 HBM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든,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는 모든 영역에 그런 슈퍼사이클이 열렸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AI HBM으로 시작을 해서 범용 메모리한테 확산되는 거죠. 경쟁사들이 HBM에 전환되면서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018년에 HBM이 없었어요. 그냥 범용 메모리인데, 그러니까 D램과 낸드 플래시로 해서 어마한 그 매출과 또 영업이익을 올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향후 평택 캠퍼스 투자와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통해서 27년까지 이어질 호황 국면의 과실을 독식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캐파가 적은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HBM에 올인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HBM 그 생산이 적은 삼성전자가 이번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상당한 과실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주식에 뭐 30% 수익을 올렸다 이런 뭐 댓글도 이렇게 달리는데 저는 주식 방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은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